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선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밖에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고, 밖에 나간 날에는 그 좀 찐득찐득한 이런 좀 더위 같은 거 있잖아요. 느낄 수 있고, 근데 집안에서는 또 에어컨 틀어주니까 약간 좀 춥고, 이래서 기온차 때문에 감기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조심하시고 이 여름 준비를 본격적으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은 제가 계속해가지고 소학교 때 관한 추억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안도분이었는데 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는 소학교 때 추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가 이 학비를 못 내가지고 이 반주 선생님이 그렇게 좀 애를 먹여줬던데, 왜냐하면은 학비 안 낸 날에는 아침마다 이름을 땜밍 해가지고 이렇게 꼴탕 먹이고 약간 좀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희 그 시절에는 이게 좀 이런 경우가 약간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에서 개학 개방 시작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니까 이 교육 방면에서 좀 많이 중시를 한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피의 학생들이는 기본적으로 9년제 임의교육이라는 정책을 이거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 기억은 얼마야? 92년도든지 94년도든지 아무튼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그때가 한참 소학교 다닐 때가 이 9년제 임의교육을 가즈 실시해가지고 있었나요? 그래가지고서리 뭐 소학교부터 소학교 6년 그리고 초중 3년 이 학비를 면제해가지고서리 이 모든 애들이 이 공짜로 다닐 수 있게 약간 좀 이런 정책을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희 세대는 학비를 못 내가지고서리 뭐 학교를 못 간다, 약간 좀 이런 경우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매 학기마다 시작될 때마다 반주임이 뭐 내일이 뭐 무슨 돈을 가져오라 이래 잡고는데, 거기서 비용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가 잡비란 말입니다. 잡비가 보통 제가 소학교 때 기억하는 게가 70원이 됐습니다. 70원. 그 다음에 간식비가 좀 있었고, 간식비가 뭐 얼마 했나? 한 학기에 뭐 한 몇십 원 했나? 한 3, 40원 했나? 그리고 두루두루 무슨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가 무슨 비용인가 하면 이 잡지 같은 비용인데, 그러니까 뭐 아동세계, 뭐 소년과학, 그 다음 또 뭐 있었던가? 뭐 소년보, 뭐 약간 좀 이러한 잡지들 있잖아요. 한 대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때 반주임이 어떻게 저희한테 말하는가 하면은 소년보를 비롯해가지고서리 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꼭 띵 해야 된다 이렇다면 안 돼. 이거는 강제적이라면 안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띵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약간 저 이런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리 뭐 어떤 아들은 다 띵 하는 아들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런 잡지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리 뭐 기본적으로 뭐 소년보 하나에다가 아동 3개 하고, 그 다음 뭐 또 띵 했던가, 소년 아동 띵 했던가, 아무튼 뭐 이러한 잡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아동 과학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매달마다 대문으로 이렇게 뭐 잡지 와가지고서 이렇게 농가주고, 뭐 반만 농가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봤지, 집에 가서 다시 진짜 열심히 보고 이런 경우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주요하게 잡지 가지고서리 이 위에서 돈을 좀 떼먹자고서리 좀 그랬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와 반면에 학비 방면에서는 뭐 내가 학비를 못 내가지고서리 뭐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약간 좀 이런 경우는 솔직히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구독자분한테 물어봤다만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79년도생이랍니다. 저희보다는 좀 앞섰다만 돼.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학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었고, 돈이 없으면 약간 좀 공부를 못했었던 이런 시기라면 안 돼.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 자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누구나 다 이렇게 공부를 시킬 수 없다면 안 돼. 돈이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보통 선택하는가 하면은 한 집에서 한 명 아니면은 마지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글 같은 거 약간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되도록이면은 따궁 일을 하게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리 돈 좀 벌게서리 하고 약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 문맹들이 굉장히 많죠, 중국에. 그걸 하나도 모르고서리 좀 이 농촌에서 그냥 자라가지고서리 아무것도 모르고 좀 소질이 차하고 약간 좀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9년제 임의교육을 실시하면서부터
80后가 점차적으로 이게 사회 이런 주력이 되면서부터 소질이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불교 뭐 누구나 다 좋아진다 이런 거는 말 못하겠지만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90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인터넷 이런 사유를 갖고서 본격적으로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보다 좀 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약간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9년제 의무교육이라는 이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애들이 좀 더 쉽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치마는 그래도 초중까지는 이거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글 같은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조선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교육열이 엄청나죠. 뭐 집에 돈이 없어도 뭐 소를 팔아가지고서리 다시 교육시킨다, 약간 좀 이런 말이 들 정도로 많이 이렇게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아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 부동한 분야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좀 더 이런 좋은 생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라면은 이 한국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면서부터 농촌에 있는 조선족 인구들이 약간 좀 어떤 사상이 있는가 하면은, 뭐 농사해야 되면은 내가 뭐 한국 나가서 돈 벌면 되지, 약간 좀 이런 사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교 때 봉사 내려가면서 농촌에 있는 애들하고 접촉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를 그렇게 별로 너무 신경 쓰지 않나 마는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물어봐도 한다. 어째 니 공부를 안 하는가 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돈이 없으면 한국 나가서 돈 벌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다만 한다. 니 한국 가면은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하고서 이렇게 말한 날에는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고서 이렇게 아주 좀 당당하게 서리 말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에 초중만 다니고 결국 뭐 기술 같은 거 간단하게 배워가지고 한국에 다시 가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적인 이런 교육을 거치지 않고 암토록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시간에 제가 어제 구독자분이 저한테 메시지 남겨가지고 학비를 보내가지고 소리 좀 반주임 선생님한테 약간 좀 억울함을 당했었던 이 사건을 보고, 저희가 어렸을 때 겪었었던 9년제 의무교육, 그리고 학비를 어떻게 냈는가에 주요하게 어떤 비용들이 있었는가, 이에 관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기억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물론 뭐 우리 아이들이 공짜로 무료로 국가의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교육도 교육이겠지만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가 부모님들이 반드시 옆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인도적인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인성교육 방면에서는 아마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